하지만 최 여인은 딸 박옥금의 혼인 날짜가 임박하여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야 했다. 일행이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저 11.64 때가 터져 세상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금까지 동행했던 가족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부산에서 잠시 피신해 있던 어느 고관댁에서 본 그 집의 서울 친척을 텔레비전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는 11.64 때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가족들은 그때야 자리를 버리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됐다. 선생님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당국에서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무슨 종교를 등에 업든지 거처를 옮겨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즉 내장산과 같은 관광 명소로 옮기면 법적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측근들도 차라리 금산리로 옮겨 내흥상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살자고 누차 권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때마다 이런 말로 거절하였다. 나를 기르신 어른께서 객기를 물리치는 공사를 행하시었는데 내 어찌 감히 객기를 등에 업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었는데 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 밤산 아래에다 객기를 물리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리상을 대강 알게 되었고 그가 옛날처럼 굳이 돈본들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 이들도 있게 됐다. 당국에서 최 여인이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시일이 지나자 세상은 또 한 번 변하여 12.12 군사 반란이 있었고 그 새로운 군부 세력이 모든 일을 무불 간섭하는 시대가 되었다. 때에 정읍에 주둔한 모부대 보안대원 하나가 자주 최 여인의 집에 찾아와 측근들을 겁박하고 괴롭혔다. 그러더니 그가 정읍지청 1호 검사 김모와 공의하고 경찰에 압력을 넣으니 최 여인은 다시 구속되는 몸이 되었다. 이때도 최 여인의 측근들은 그 며칠 전 예전의 그 괴상한 꿈을 꿨다. 그들은 최 여인을 구속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자와 최재수 등 최 여인의 측근까지도 체포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고자 하였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필자와 최재수 등은 서울로 피신하여 탤런트 박모 씨의 친척 집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니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옥동자와 방우 여인.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너무 필자 주변으로 넘어온 감이 없지 않지만 잘못 의미심장한 사건이 한 가지 있어 여기에 적고 넘어가기로 한다. 최 여인은 슬화의 아들 넷과 딸 셋 모두 7남매를 두었는데 큰아들 필자, 큰딸, 넷째 아들은 새 옷을 입혔다. 즉 국민학교만 졸업시킨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더기 옷을 입혔다. 즉 다 대학까지 보내어 신식 공부를 시킨 것이다. 이 7남매 중에 새 옷을 입고 자란 넷째 박용구가 바로 옛날에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낳은 아들, 그 당시 신문에는 딸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이다. 박용구의 어렸을 때 별명은 옥동자였다. 귀하다는 뜻의 옥동자가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는 뜻의 옥동자인 것이다. 식구들은 다 이 별명을 생각만 해도 섬찟하여 잘 부르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어른들은 한동안 거의 용구라는 이름 대신 이 옥동자라는 별명을 잊지 않고 불러줬다. 이는 아마도 딸이라는 소문에 대한 강한 반발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옥동자 박용구는 성질이 호방하여 놀기만을 좋아하고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거기에다 집안에서 새 옷을 입히고자 중학교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멀리 뒤떨어지는 편이었다. 이에 친척이나 인근 사람들이 대개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어머니 최영단에게 걱정을 표시하곤 하였다. 이렇게 문명된 세상에 왜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넘겼다. 학교만 간다고 공부하는가? 사람 사는 것이 다 공부지. 자연을 스승삼아 배우면 큰 허물은 없겠지. 그것이 큰아들을 그렇게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호남 제1의 유학자인 우송, 이민수 선생도 찾아오시어 그런 걱정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어찌 장자하고 옥동자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 본심 지키고 살으라고 안 보냈지요. 학교만이 안 다니면 그래도 본심은 지키고 살겠지요. 옳은 말씀이요. 학문이 다름이 아니라 이뤘던 마음을 찾자고 하는 것이죠. 대인군자가 다름이 아니라 벌거숭이 어렸을 적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허건을 지금은 학교를 높이 다닐수록 본심이 멀어져 버려요. 본심을 지키고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소. 참으로 옳은 말씀이시오. 이민수 선생은 크게 감탄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세태가 이 옥동자 박용구를 세움만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연이어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심한 갈등과 회의를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1년새 고위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 대학시험을 다 합격하여 결국 스스로 누더기 옷을 걸치게 됐다. 이듬해 단기 4315년 서기 1982년 그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유학생 선발고사에 합격하여 대만 국립사범대학으로 진학하였다. 다행히도 전날 익혀둔 바 있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인해 따로이 어학을 연수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어린 나이로 여기에 다른 기후풍토에 견디기가 힘겨웠을 뿐이다. 이윽고 4년이 지나자 그의 맏형인 필자가 대만을 가게 됐다. 그 아우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가는 김에 우리 상고사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졸업식 7일 전에 미리 갔는데 그때가 필자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외국 나들이였다. 아우는 동급생인 대만 청년 주진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필자를 늘 그에게 맡겨놓고 밖으로 돌아다녔다. 혹시 아우가 밖에 나가지 않을 때에는 웬 아리따운 방우 아가씨가 찾아와서 데리고 나갔다. 이에 필자가 심히 괴이쩍게 여기고 주지인에게 물어봤다. 필자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한문으로 필담을 할 수 있었다. 용구가 서양 여자와 서로 좋아하느냐? 그러자 주지인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편을 받았었다. 그렇습니다. 이에 필자는 크게 상심했다. 필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자 주지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글을 썼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친구로 사귀는 것은 괜찮으나 결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어째서요? 하여 필자가 서양인들의 체질과 습성 등이 영락없이 방우와 똑같은 점을 낱낱이 써가며 몸짓까지 동원하여 설명해줬다. 이에 주지인이 처음에는 해괴하게 여기고 잠옷 믿지 않더니 점점 옳게 여기어 나중에는 쓸 때마다 옳다고 시 소리를 연발하였다. 이때 마침 아우가 그 방우 아가씨와 함께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필자는 이들에게 비로소 인정상간의 도덕을 자세히 말해주고 오직 친구로서 사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정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아우를 통해 그 사정을 약간 알게 됐다. 그 아가씨는 유택의 미국인인데 미국 인디아나주 주립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고 2년 동안 연면대학의 교환교수로 있다가 귀국하는 길에 잠시 타이페이시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연변대학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학교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불시착한 중국 민항기와 그 승객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준 것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정규대학으로 승격시켜 주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그 아가씨를 교환교수로 보내줬다. 그 아가씨는 연변대학에서 조선 민속음악을 연구했는데 그 원리를 찾아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국, 이국인이지만 정이 들었다는 것이다. 방우 아가씨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으나 중국어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아우에게 들으니 저희와 어순이 같은 나라의 말은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였다. 그 방우 아가씨의 이름은 메리 스미스라 하였다. 그는 필자에게 한국식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였다. 하여 필자가 당장에 모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코리아를 사모한다는 뜻의 이름이었다. 그러자 그는 하오 소리를 연발하였다. 좋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장에 새기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그는 고운 옥도장 하나를 꺼내어 필자에게 주었는데 과연 모려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날 그가 플루트를 불어 노들강변 한 곡을 들려줬는데 필자로서도 그거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또한 그는 우리 역사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하였다. 그가 중국에서 구한 우리 측 사료를 필자에게 보여줬는데 실로 그거 참 신통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방우는 별스러워도 방우였다. 나이를 물어보니 아우보다 2살이나 위였으나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랐고 예의를 몰랐다. 아무데서나 앞발로 아우의 옆구리를 끼고 다녔고 아무데서나 뒷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그런데도 아우의 눈에는 다 예쁘게만 보였던 모양이다. 필자가 타이페이 시명소와 서점가를 구경할 때에도 아우는 이화승이라는 유학생 한국 친구에게 형을 맡기고 그 방우 아가씨와 함께 돌아다닐 만큼 사랑에 푹 빠져 있었다. 아우는 필자에게 졸업 후에도 한 달 동안은 대만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그 모려 방우를 데리고 갈 테니 어른들께 잘 말씀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가 절대로 방우를 집으로 데려가는 일만은 안 된다 하고 거절했지만 아우는 막내 특유의 음석을 부리면서 사정하였다. 며칠 후에 필자는 졸업식을 구경하고 혼자 귀국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 어른들께 그 방우 아가씨의 일을 말하기가 실로 곤란하였다.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여 먼저 아내와 상의해 보려고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 아내 역시 그 말을 듣더니 상심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필자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로써 오히려 아내를 달래고 나서 어른들께 조심스레 그 정황을 대량 말하였다. 그러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야단이 났다. 어른들뿐 아니라 다들 가문에 욕되는 일이라 했고 이 모두가 누더기호 때문이라고 탓하였다. 신식교육. 그러더니 문득 어른들께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아마도 이 일은 인정상간님이 방우를 애써 기르신 일로 인하여 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조용히 지내다 보면 그 방우 쪽에서 되려 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용구가 그걸 데려오더라도 당분간 다들 꾹 참고 꼴을 보기로 하자꾸나. 하여 온 식구가 다 분통한 마음을 가히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일단 아우의 뜻이 통과된 셈이었다. 한 달 후에 아우는 과연 모려 방우를 데리고 왔다. 그 방우 아가씨는 우리 집안 식구들의 선물을 듬뿍 가지고 왔다. 필자의 아이들 것까지 다 구해가지고 왔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은 다 묘한 놀이기구였다. 아마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점수를 따보자는 것이리라. 한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 다만 5살 된 딸아이 진하가 그걸 좋아하고 모두 가지고 놀았다. 다른 아이들은 어려도 이미 이 아버지에게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아이들은 그 노랑머리 파란 눈이 아가씨의 곁에 가서 그 팔뚝에 난 윤기 있는 터럭을 가만히 만져보고 저희들끼리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없이 웃었다. 아마 평소 이 아비가 하는 말이 딱 맞는다는 뜻이었다. 이를 본 아우가 당장의 눈치를 채고 아이들을 꾸짖어 쫓아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시 들어와 그 궁둥이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도 꼬리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모양이었다. 이에 아우 용구가 모려방우에게 뭐라고 몇 마디 하자 모려방우가 웃으며 아이들을 향해 왈왈왈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집안 식구들이 다 웃었고 모려방우도 따라서 웃었다. 아우는 우선 아이들을 달래어 마음을 돌려놓아야 일이 제대로 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5살짜리 진아를 읍내로 데리고다가 달콤한 것도 사주고 예쁜 인형도 사주어 잔뜩 관심을 샀다. 그리고 세뇌 교육을 잘 시켜 완전히 자기 편으로 구슬려 놨다. 이날 밤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아우는 진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노래하듯 곡조를 실어 길게 빼매어 불렀다. 진아야! 그러자 진아가 또 역시 노래하듯 길게 빼어 대답을 하였다. 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뇨? 메어리가 제일 이쁩니다. 오라! 그러면서 아우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며 진아를 이뻐하였다. 그리고 동전을 한 주먹 꺼내 들고 누구든지 메어리가 예쁘다고 대답만 하면 돈을 주겠다 하며 보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 그런 대답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하고 웃기만 했다. 이아우가 다시 진아를 불러 그 선창과 화답을 반복하였다. 진아야! 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나뇨? 메어리가 제일 이쁩니다. 오, 오라, 오라. 그리고는 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진아에게 줬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들에게 꼬이는 말을 하였다. 너희들도 메어리가 이쁘다고 대답해라.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마.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이아우는 거듭 진아를 그렇게 불러 대답을 받고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진아의 손에 돈이 여러 개 쥐어지자 7살짜리 홍균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홍균이는 진아의 손에 돈이 쥐어질 때마다 또 주네? 하며 부러워하는 듯하였다. 그 표정을 읽고 아우가 말하였다. 임마, 너도 대답만 하면 줄랑께 대답혀. 그러자 홍균이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예, 저도 할게요. 그럼 해봐. 하여 아우가 이번에는 홍균이를 데리고 진아와 할 때와 똑같이 하였다. 홍균이의 손에도 마침내 100원짜리 동전이 쥐어졌다. 그러자 위에 두 아이가 홍균이를 나무랐다. 임마, 그런 대답을 혀? 우린 10,000원 준다 해도 안 하겠다. 대답 한 번 하면 돈이 100원인디? 18. 탄핵을 선포합니다.